네, 이제 요거 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게 요만큼인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얼마만큼 따진 게 효율이 되는 거고요. 요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효율은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효율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요것도 봅니다. 뭘 보시냐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이쪽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입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쪽이 뭐가 돼요? 나가는 쪽이니까 이쪽은 출력에 해당합니다. 예, 들어가는 쪽은 입력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가는 쪽은 바로 뭐냐? 출력입니다. 그럼 아주 이상적인 효율이라는 것은요.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게 뭐 하면 돼요? 같으면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즉 결론적으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손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출력을 한번 구합니다. 그 아주 이상적인 효율은 입력과 출력은 같으면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출력을 구하면 이때 출력이라는 것은 입력에서 요걸 뺀 나머지가 바로 뭐냐?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따지면 입력 빼기 뭐야? 손실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요 식에서 제가 다시 뭐를 구하면 입력을 제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입력. 여기에서 제가 입력을 구하면요. 입력을 구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필요 없죠? 체크요. 그럼 마이너스가 넘어가면서 뭐예요? 플러스가 되죠. 요것은 어떻게 돼요? 출력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출력이 되고요. 요게 바로 입력입니다. 그래서 출력과 입력을 이렇게 봅니다.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보시니까 요게 있어요. 다 뭐 필요는 없고 여기 규약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규약효율. 예, 규약효율 봅니다. 규약효율. 규약효율이 있는데 이따 쓸까요? 이따 적을까요? 규약효율이 있습니다. 그럼 규약효율이라는 것은요. 어떤 값들은 이렇게 계산하세요라고 뭐냐 약속을 한 효율입니다. 규약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값들은 이렇게 계산하시오라고 여기선 정해진 효율입니다. 그리고 있는 이 규약효율을 기호로는 뭐가 되냐? 이타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효율이라는 것은 뭐분의 뭐야?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입력분의 출력이다라고 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규약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값들은 이렇게 계산하시오 이렇게 약속을 적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규약효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바로 뭐냐? 출력입니다. 그럼 뭐 대신에? 입력 대신에 제가 요걸 넣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 출력 플러스 손실입니다. 네, 이게 바로 입력에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입력 대신에 이걸 이렇게 넣은 거고 이것분의 바로 뭐냐면은 출력입니다. 그럼 100분율을 물으면 곱하기 얼마를 해주는 거야? 100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요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은 효율은 뭐분의 뭐예요? 입력분의 출력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입력은 그냥 이렇게 넣고요. 뭐 대신에? 출력 대신에 요걸 넣습니다. 출력이 바로 입력 빼기 뭐예요? 손실. 100분율을 물었으니 곱하기 얼마? 10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규약효율이고 요것도 규약효율이죠.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요겁니다. 만약에 그럼
요 놈, 즉 요 놈을 제가 뭘로 만들고 요 놈을 제가 귀화효율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변압기 있죠? 변압기하고 뭐냐?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발전기에서 귀화효율을 물으면 요겁니다. 이번에는 요 놈을 내가 뭐야? 귀화효율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전동기입니다. 요번에 기사로 나왔던 문제. 기사 문제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동기에서의 귀화효율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동기에서의 귀화효율을 물었으니 바나다로 보기 중에 누굴 찾아야 돼요? 요걸 찾는 거야. 우리가 귀화효율이라는 것이 이게 두 가지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차이는 변압기 또는 발전기에서의 귀화효율을 물으면은 요게 정답이고요. 이번에는 전동기에서의 귀화효율을 물으면은 뭐가 되냐?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구분을 잘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귀화효율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전부화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화 효율이에요. 그럼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즉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1차 측과 2차 측의 뭐야? 즉 1차 측과 2차 측의 용량이 같을 때 부하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전부화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1차 측의 용량하고 2차 측의 용량이 뭐가 돼요? 같을 때 부하를 우리는 전부화 효율이라고 불러요. 그 이 전부화 효율을 기호로는 뭐냐? 이것을 2타를 써서 나타내고 이때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변압기 또는 발전기일 때 귀화효율이죠. 요가 똑같아요. 그러면 전부화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전원 측과 부하 측의 용량이 똑같을 때를 우리는 전부하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때 전부하 효율은 요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차이는 뭐냐? 이거야. 출력에다가 플러스 손실이죠. 우리 변압기의 손실은 뭐가 있어요? 변압기의 손실은 뭐야? 철손하고 뭐야? 동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대신에? 손실 대신에 요 철손과 동선을 넣었을 뿐입니다. 요거에다가 분의 바로 뭐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0분율로 물었을 때는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10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귀화효율인데 이거는 변압기 발전기의 귀화효율이고요. 이것은 바로 전동기일 때 귀화효율이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전부하 효율은 요게 됩니다. 차이는 뭐야? 우리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손실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손실값을 넣어가지고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럼 61쪽에 보시면은 네 번째 최대 효율이라고 있죠. 예, 61쪽에 9번째 효율에서 네 번째 가로 네 번에 보시면 최대 효율은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를 뭐라 그러냐? 최대 효율입니다. 즉 최대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요게 뭐야? 철선이고 요게 뭐야? 동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철선하고 동선이 같을 때를 최대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최대 효율이라는 것은 이 철선하고 동선이 뭐 할 때야? 같을 때 효율을 최대 효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예, 몇 쪽을 보시냐 하면요. 요걸 볼까요? 몇 쪽이냐? 70쪽 보십니다. 70쪽. 70쪽이 아니라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71쪽 보시면요. 71쪽. 71쪽의 문제 32번 보시겠어요? 71쪽의 문제 32번입니다. 요거를
여기 있다 볼까요? 네, 32번에 변압기의 정적 1차 전압이란, 즉 변압기의 정적 1차 전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앞에 소리가 뭘 배웠어요? 앞에 소리가 건수비, 전압비에 대해서 배운 거 맞죠? 우리 건수비, 전압비를 기울여놓은 A를 써서 나타내고 전압으로 나타내면 전압비라 그랬죠? 그 전압비라는 것은 뭐예요? V1 나누기 뭐냐면은 V2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요 1차 전압을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뭐를 구하면 1차 전압을 구하면은 뭐가 필요 없어요? V2라는 2차 전압 필요 없죠? 칠게요.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은 A 곱하기 V2가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것은 뭐예요? 건수비 또는 전압비가 되는 거고요. V2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V1이라는 것은 3번에 정적 2차 전압 곱하기 뭐예요? 건수비, 전압비가 됩니다. 다음 몇 번이고? 3번. 요거 갖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십니다. 뒷장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예, 뒷장 넘기셔서 33번인가요? 예, 33번 문제가 뭐냐고 봤더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 손으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었네. 우리가 변압기의 손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부하 손과 부하 손이 있다 그랬죠? 그럼 무부하 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뭐야? 철손이고 부하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바로 뭐냐? 동선입니다. 그럼 33번에 무부하손의 대표적인 손실이 바로 철선.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별도로 좀 외워두시고요. 35번.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요거잖아요. 바로 문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갖고 요게 몇 번이야? 요게 가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번이고요. 요걸 몇 번으로? 라번을 하고 주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가, 나, 다, 라 지워지고 변압기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변압기 손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뭐예요? 요 라번이라는 기기손에 해당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3몇 번이고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내용이 73쪽에 있습니다. 73쪽의 문제 37번입니다. 73쪽의 문제 37번 보세요. 이거 싹 지워버릴까요? 예, 37번을 보시면요. 효율이 80%입니다. 효율이 얼마가 되냐? 80%죠. 요게 바로 얼마냐면은 80%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출력이. 그럼 출력이 얼마냐고 봤더니 10kg 뭐가 되냐? 와트라고 주어졌고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입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입력의 단위를 킬로와트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은 거야. 이렇게.
그럼 문제는 효율이 80이고 출력이 10이고 출력이 10일 때 입력은 얼마냐라고 물었죠. 요 입력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냐면은 효율에서 구합니다. 왜? 효율이라는 것은 뭐분의 뭐기 때문에 입력분의 뭐니까 출력이니까. 근데 퍼센트로 물었다는 것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00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것도 푸는 겁니다.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뭐 해주면 돼요?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뭘 물었어요? 입력을 물었습니다. 그 입력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뭘 물은 거야? 입력. 분자를 물은 거예요? 분모를 물은 거야? 분모. 분모는 무슨 변화야? 자리 변화죠. 요거를 자리를 변화시키며 요것은 뭐분의 효율분의 뭐가 돼요? 출력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되고 100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요. 효율은 얼마냐? 80%고 출력이 얼마가 되고 10이고 곱하기 얼마? 100 넣어주면 입력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답 몇 번이고 3번이다 라는 걸로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에요? 38번 보시겠어요? 38번입니다. 38번. 예, 38번 문제가 뭐냐면은 입력이 주어졌는데 입력이 12.5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주어졌습니다. 출력이 얼마냐면은 10 이렇게 주어지고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뭘 물었어요? 손실을 물었습니다. 그 손실은 우리가 입력에서 우리가 손실을 구해도 되고요. 출력에서 우리가 손실을 구해도 됩니다. 왜냐? 입력이 됐든 출력이 됐든 간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손실이 들어가 있으니 그럼 요 입력에다 풀든 출력에다 풀든 우리가 아무데나 구해주시면 돼요. 어디에다 풀까요? 출력에도 손실이 들어가고요. 입력에도 손실이 들어갑니다. 맞나요? 그래서 출력에 풀든 입력에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풀까? 그냥 여기 봅니다. 그 문제에서는 뭘 물었어요? 바로 손실을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제가 풀면은 출력이 얼마야? 출력이 10이고요. 입력이 얼마야? 12. 얼마? 5가 됩니다. 그럼 내가 요 입력에다가 얼마의 손실을 빼야지만 10이 돼요? 얼마? 12.5에다가 얼마를 빼면 10이 될까요? 그렇죠. 2.5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5를 빼주면 바로 출력, 10값이 떨궈집니다. 그럼 손실은 얼마라는 거야? 2.5.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출력이 얼마야? 10이고 입력이 얼마야? 12.5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출력에다 얼마의 손실을 넣어주면 12.5가 되는 거야? 얼마? 똑같아요. 2.5입니다. 예. 여기다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실은 얼마가 되고 2.5. 다 몇 번이고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다음 39 보세요. 39번에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을 물었습니다. 그럼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시 직류 뭘 물었어요? 전동기. 우리 규약 효율이라는 것은 어떤 값들은 이렇게 계산하시오라고 약속을 정한 게 규약 효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일 때 다릅니다. 그럼 지금은 뭘 물었어요? 전동기일 때 규약 효율이니까. 그럼 전동기일 때 규약 효율은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몇 번에 가 있어요? 3번. 요게 요번에 나왔던 기사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39번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뒷장에 넘기시면 40번이에요. 40번. 74쪽에 40번이 되겠죠. 그럼 74쪽에 40번을 보시면요.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뭘 물었어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죠. 그럼 요게 뭐예요? 요 놈이 바로 변압기, 발전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보기 중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문자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입력은 뭘로 잡고 P로 잡고 출력은 얼마? Q로 잡고 손실을 L로 표현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시면은 우리 출력은 얼마야? 출력이 얼마야? 출력이 뭐 잡고? Q 잡고 손실을 뭘로 잡았어요? L로 잡았죠. 그래서 Q 출력 들어가 대신에 뭘 넣는 거야? Q 넣는 거고요. 손실 들어갈 자리에 뭘 넣은 거야? L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Q 플러스 L분의 Q 곱하기 100을 찾는 겁니다. 다음 몇 번 정답이요?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 겁니다. 그럼 41번은 어떻게 41번? 그러니까 41번 문제가 뭐냐면요. 전격 2차 전압 및 전격 주파수에 대한 출력이 전체 손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변압기에 뭘 구하라? 규약 효율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 뭐야? 요거죠. 뭘 찾는 거야?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뭐냐? 출력 곱하기 얼마? 100입니다. 그래서 요걸 찾는 거니까 몇 번에가 있어요? 2번에 있나요?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나요? 앞부분을 제가 안 본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몇 쪽이냐면요. 71쪽 보시겠어요? 71쪽입니다. 71쪽에 29번 한번 보실 거예요. 29번에. 이따 풀 거 29번. 네, 29번에 출력이 10kV 암페어입니다. 출력. 출력 P가 200이죠. 200. 네. 200kV 암페어라고 주어졌고요. 철선인데 우리가 철선이죠. 우리가 철선을 기울여놓은 PI를 씁니다. 이제 PI. 철선을 기울여놓은 PI 씁니다. PI. PI가 얼마가 되냐면 1.6이고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동선 있죠. 동선. 우리가 동선을 기울여는 뭐냐? PC를 통해 PC. PC. 약속이에요. 동선. 네. PC. 그 동선이 얼마냐고 봤더니 동선이 얼마? 2.4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용률죠. 용률. 용률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 용률이 얼마야? 0.8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 뭘로 물었냐면은 전부와 효율. 전부와 효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부와 효율. 우리 전부와 효율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전부와 효율이라는 것은 변압기 용량하고 부하 용량이 같을 때를 우리는 전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부하 효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효율. 그럼 우리 전부하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변압기죠. 그래서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은 바로 뭐분의 저기 있죠. 맨 위에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뭐가 되는 거야? 출력. 그 다음에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를 물었으니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요? 100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용률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용률이 뭐가 돼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률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보편적일 때는 용률이 뭐가 돼요? 없는 게 정답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용률이 있기 때문에 이 용률 값을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됩니다.
요 용률 값을. 떠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용률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푸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 풀면 어떻게 될까요? 용률이 없는 경우입니다. 풀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출력이 얼마죠? 200입니다. 플러스 뭐가 되냐면은 손실이 얼마죠? 우리 변압계 손실은 두 가지 손실이죠. 어떻게 되는 것은 바로 1.6 플러스 얼마죠? 2.4잖아요. 2.4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이 얼마? 200.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가 되죠? 이렇게 배결해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상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역률이 나온 겁니다. 이게 조금 기사의 난이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예. 모르시면 버려도 됩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지금 보시면 돼요. 그 뭐냐면은, 보세요. 왜 이게 역률 값을 줬냐면요. 단위를 잘 보시면, 요 단위는 단위가 뭐야? 요 단위는 와트야. 그럼 왜 저자가 역률을 줬냐면요. 지금 요거는 볼트 암페하고 요거는 와트 단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이 지갑에 돈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을 쓰죠. 근데 원이 있는 게 아니라 1달러가 있고 2달러가 있고 3원이 있다고 칩니다. 그럼 지갑 속에는 돈이 1달러, 2달러, 3원이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지갑에 지금 돈이 있는데 얼마가 있습니까? 했더니 1달러, 1달러 2N 3원 더해가지고 6원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 지갑 속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봤더니 지갑 속에 돈이 이렇게 1달러가 있고요. 2N이 있고 3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갑에 좀 돈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지갑에는요. 요걸 더해가지고 6원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요거는 달러, 요거는 N, 요건 원이잖아요. 각 나라 돈의 화폐 단위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화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유는 단위가 다르니까. 그럼 내가 이걸 계산을 어떻게 돼요? 시중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뭐예요? 원이기 때문에 이 달러 N을 다 뭐로 바꿔야 돼요? 원으로 바꾸죠. 그러면 요거를 원으로 바꾸면 이걸 원으로 바꿔요. 이걸 원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고 요것도 원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됐다고 칩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단위가 얼마? 원 똑같죠? 그럼 단위가 원 단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다라고 6원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위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지금 요거는 단위가 같아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냐? 요거는 볼트 암페하지만 요거는 와트. 단위가 달라서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요 WA. 요건 두 개고 한 개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 WA, 볼트 암페를 제가 뭘로 바꾸자? 와트로 바꿉니다. 그러면요. 이 볼트 암페를 와트로 바꾸려면 여기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역률을 이렇게 곱해주면요. 바로 요 단위가 뭘로 바뀔까요? 와트로 신기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출력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 암페어. 이것도 얼마? 볼트 암페어죠. 이 볼트 암페어를 내가 뭘로 바꾸기 위해서? 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여기다도 얼마? 칸이 좀 안 나오는데 이따가 쓸까요? 여기다가 얼마? 0.8을 뭐가 되냐?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다 곱하기 얼마? 8 맞죠? 여기에다가도 곱하기 얼마? 8이면 0.8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얼마 나옵니다. 그게 얼마라는 거야? 어디 갔죠? 29번 답은 3번 나옵니다. 지금 기사적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볼트 암페어를 와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역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돼요. 알아두세요, 이건.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십니다.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지울 때 이제 여기 부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보실 거냐면요. 30번입니다. 30번. 30번에 전압 변동률은 변동률인데 뭘 물었어요? 최대 전압 변동률 물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물었어요? 전압 변동률을 봤는데 지금은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최대가 붙은 겁니다. 최대. 즉 최대 전압 변동률을 물은 거야. 그럼 전압 변동률을 기울여는 우리가 입실론을 써서 나타내는 거고요. 최대 전압을 물어요. 최대. 그럼 최대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루트에 이게 최대 전압 변동률 식입니다. 바로 P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냐? Q의 제곱입니다. 그럼 P가 뭐죠? 앞에서 우리가 P를 뭐로 배웠어? P를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했고 Q를 우리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라고 했죠. 앞부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건 얼마가 되냐면은 이것은 3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대 4대 얼마? 5값 떨궈줍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30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이거 한 문제뿐이 없습니다. 뭐 응용해봤자 3 대신에 뭐 6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 대신에 뭐 8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6 대고 8 대고, 그럼 6 대 8 대 얼마 될까요? 10. 잘 나오는 문제가 유형이 있어요. 외우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3 대 4 대 얼마? 5가 있고요. 6 대 8 대 얼마가 되냐? 10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두시면 편해요. 그러면 요거는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다는 것은 여기가 3 대도 얼마? 5고요. 여기가 8, 6이 돼도 얼마가 되냐? 10. 뒤집어도 결과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잘 나오는 것은 암기하면 좀 빨라요. 전기에서 신기하게도 법칙입니다.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3대 4대 얼마? 5. 6대 8대 10. 또 법칙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 앞에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혹시 요거 기억나시나요? 1 마이너스 0.8 제곱 있죠? 요거 풀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0.6이 나와요. 그런데 또 요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1 마이너스 0.6 제곱 있죠? 요걸 풀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0. 얼마 나와요? 8 나와요. 요것도 이상하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풀면 얼마? 0.6이고 이렇게 풀면 얼마가 되냐? 0.8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쌍벽을 이루죠. 주로 잘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3대 4대 5, 6대 8대 10. 요거는 0.6, 요거는 0.8. 계산기 또 들으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잘 나오는 법칙들을 설명한 겁니다. 풀 줄 아시면 풀면 좋은데 풀 줄도 알려야 되지만 좀 주로 잘 나오는 것은 그냥 빨리 푼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외워두셔도 무관하게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 다 몇 번이야? 4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를 하십니다. 예, 이제 오늘의 마지막 61페이지 보시겠어요? 61페이지. 필기하시나요? 예, 좀 시간 더 드릴까요? 예.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죠. 61쪽 보시면 61쪽에 10번째 변압기에 필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변압기 시험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변압기 시험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부하 시험이라는 게 있고 단락 시험이라는 게 있고 저항 측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부하 시험이라는 것은 부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럼 부하가 없다는 것은 선로가 붙은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우리 떨어진 걸 우리는 개방이라 그럴까요? 단락이라 그럴까요? 개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번에 우리가 61쪽에 10번에 변압기에 필요한 시험인데 그 무부하 시험이라고 있잖아요. 무부하. 그 무부하라는 것은 부하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무부하 시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 무부하 시험을 뭐라고 할래요? 이것을 그렇죠. 개방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걸 적어드리냐? 한 개 알아두기도 힘든데 동의를 계속 제가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출제자가 무부하 시험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개방 시험이라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장실에서 큰 걸 보고 갑자기 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 좀 달라고 할 때 모든 분들이 휴지라고 하진 않죠. 휴지라고 하지만 또 어떤 분 뭐라고 불러요? 화장지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럼 휴지 달라고 하면 잘 갖다 주는데 화장지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준다.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동의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지하고 화장지와 같은 것처럼 무부하 시험이나 개방 시험은 같은 겁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러면은 이 무부하 시험과 개방 시험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할 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무부하 시험과 개방 시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책에 뭐로 돼 있어요? 철소나고 무부하 여자 전류 값을 내가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하는 시험이 개방 시험,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입니다. 제가 이 변압기에서 제가 뭘 알고자 해요? 철손 값을 내가 알고 철손을 제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무부하 여자 전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값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이 바로 무부하 시험. 그래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시험을 무부하 시험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그 두 가지 철손하고 무부하 여자 전류 값을 내가 구하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이 바로 요 놈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단락 시험이라고 했어요. 단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락은 뭘까요? 단락은 한자예요. 요걸 우리가 한자, 이 단락 한자를 내가 왜 리얼어? 용어로 나타나는 뭘까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신 용어일 텐데. 뭐 터질 때 뭐 났다 그래요? 쇼트 났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단락을 영어로는 쇼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진 건 단선이라고 해요. 단락과 단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단선은 뭐야? 끊어진 걸 단선이라고 부릅니다. 단락은 붙은 걸 단락. 여러분 쇼트 났다는 것은 선과 선끼리 붙은 걸 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합선이 됩니다. 합선. 그래서 단락, 쇼트, 합선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단선과 같은 게 뭐야? 개방이 되겠죠. 개방. 끊어진 걸 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어진 걸 단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제가 그 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락 시험이에요. 단락.
단락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임피던스 전압과 동선, 전압 변동이 있죠. 요 값을 내가 알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을 우리가 단락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락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단락 시험, 바로 단락은 뭐예요? 붙인 거, 합선시키는 거야. 그럼 단락이라는 것은 붙인 걸 우리가 합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단락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뭘 알고자 할 때 임피던스 전압, 동선, 전압 변동률을 얻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을 단락 시험이라고 부르고 저항 측정 시험이라고 있어요. 저항 측정. 우리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이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변압기라는 것은 하나의 철심에 양쪽에 코일을 감은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그 코일에서도 1차 측의 코일에도 저항이 있을 거고요. 2차 측 코일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정확하게 따지면 계자 저항이라고 나옵니다. 계자 저항. 나중에 계자 저항이 뭔지는 나중에 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저항값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시험이 바로 저항 측정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압기 필요한 시험이 있죠?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니다.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요.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몇 쪽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은 28번입니다. 28번에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값을 구하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을 무바 시험이 있고 단락 시험이 있고 저항 측정 시험이 있죠. 그럼 뭘 하고자 할 때 임피던스 전압값을 구하고자 할 때 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야? 바로 임피던스 단락 시험인가요? 단락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셔가지고 몇 번을 보시냐 하면은 72쪽에 36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72쪽에 36번을 보시면요. 변압기에서 무바 시험과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바로 뭘까요? 우리가 가번, 동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야? 단락 시험이고요. 나번, 철선값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무바 시험이고요. 3번, 전압 변동률 값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뭐야? 단락 시험이고 4번, 절연 내력. 절연 내력은 절연의 능력을 우리는 절연 내력으로 부릅니다. 그럼 절연 내력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저도 몰라요. 답은 없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 몇 번이고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무바 시험과 단락 시험 구할 수 없는 것을 물었으니까 뭐는 4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봤더니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변압기 결선하고 그 다음에 4장 유도기 남았죠? 유도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책은 5장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5장은 바로 정류기인데 5장 정류기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정류기 기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기능장. 그래서 기능장 부분 때문에 그 뒤쪽이 수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보실 분들은 그냥 보시라고 제가 마지막 5장을 넣어드린 거고요. 우리가 수업 나갈 때는 1장부터 몇 장까지? 4장까지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장 배운 거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내용이 앞부분이 중요하고요. 뒷부분은 중요한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모든 게 출제가 돼요. 다음 시간 여러분이 결석하시면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4장 앞부분이. 그래서 앞부분 중요한 부분 못 배우니까요.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